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서비스 관리라는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요새 이제 사람들이 서비스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서비스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죠? 아마 앞으로 또 그 정부에서도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육성 그런 전략들을 많이 이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일자리 창출에 가장 도움되는 이 산업이 실제 서비스 산업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제조업체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배웠습니다만은 서비스업에 그대로 적용하면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예.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영호 학생 제조업체에서 우리 배운 아이디어들을 서비스업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데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저스팅타임의 경우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이는, 제조업은 기존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리소스 계획 차원에서 보면 리소스를 다 준비해서 하나하나 다 부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는 딱 그 순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도 물론 있겠지만 약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서비스도 학자들이 분류를 했어요. 해보니까 제조업처럼 움직이는 또 그런 서비스가 있긴 있어요. 100% 맞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보게 되면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정말 말 뜻 그대로 전혀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또 차후에 또 배우기로 하고. 또 혹시 우리 송휘장 선생도 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선생님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럼 힌트를 좀 드리면은 수혜책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수혜책을 서비스업에 적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그것도 제가 수업 때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죠? 제조업체의 수혜책하고 서비스업체의 수혜책이 뭐가 다를까, 그죠? 그럼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은 어느 쪽의 수혜책이 좀 더 장기적이겠어요? 네, 그렇죠. 제조업체는 월 생산 몇 개, 근데 서비스는 하루에도 변화하죠, 그죠? 식당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점심 저녁 때 많이 좀 오다가 또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는 그런 수혜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중 학생, 자, 하루에 수요가 들쭉날쭉한다. 그럼 그때마다 사람을 막 늘렸다 할 수 없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조업체에 파트타이머 사람들을 많이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서비스업은 파트타이머를 쓸 수 있잖아, 그죠? 왜냐하면 서비스는 실제로 우리가 제조업체처럼 인력의 변화를, 우리가 정규 직원을 그렇게 고용했다 해고 쉽지 않았잖아, 그죠? 서비스 같은 경우는 피크 때 아르바이트 인력들을 좀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또 우리 송우건 학생, 제조업체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서비스 업체에 쓸 때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은 또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제조업체 일은 완전히 무장대가 있는데 서비스 업체를 내가 이제 하나 맡게 됐다. 그럼 주의해야 될 학생들이 얘기했던 수혜책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인력적인 측면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파트타임으로 좀 쓸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네. 오퍼레이션 원래 예전에 생산되듯이 네. 비용을 최소화하고 근데 좀 초점을 맞추는 반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용 감소를 한다면 물론 비용은 줄일 수가 있겠지만 고객의 마음을 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찌 보면 좀 비효율적이고 최적화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네. 것이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최상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네. 그럼 어느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중에서 어디가 그래도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때 조금 다르겠죠, 그죠? 네, 서비스적인 측면은 사람 뽑을 때 어떤 걸 주의해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고객 경험이 중요하고 고객 만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그래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실력 있는 사람을 뽑나요? 서비스 마인드가. 그렇죠. 서비스 마인드 돼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사람 뽑을 때마다 옛날 삼성 에버랜드의 그 사장님 직접 면접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 서비스업에 들어온 사람은 각자 역할이 주어진 하나의 배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 사람 역할이 좀 초라하다 하더라도 그 배우 역할이 제대로 안 되면은 결국 서비스도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인력적인 면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조업체하고 다른 부분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고객과 직접 접촉을 하고. 그래서 냉장고를 만드는 과정에 고객이 볼 필요 없잖아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사서 가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한번 봅시다. 네. 자, 이제 경제 주체가 제조에서 서비스로 이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이코노미에서 서비스 경제 이런 이제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또 GDP 대비해서 봤더니만 서비스 비중이 59.1%. 그죠? 고용률은 64.4%. 그래서 선진국 수준 70% 올려야 되는 선진국은 GDP도 약 70%, 고용률도 약 70%예요. 우리는 GDP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고용은 약 65%예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을 누가 한번 설명해 볼 학생 있나요? 왜 선진국은 70대 70, GDP 차지하는 비중이나 또는 고용률 비슷한데 우리는 왜 GDP하고 고용률에 격차가 생기는지 우리 이정경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GDP 차지하는 비중대로 고용률도 가는 게 좋겠죠. 그죠? 우리는 왜 그렇지 않나요? 왜 GDP 대비해서는 약 60%인데 고용률은 65%. 그죠? 차이가 5% 차이 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좀 더 우리 이정희 학생 얘기를 좀 더 누가 부연 설명할 친구 있나요? 네. 네. 고용률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이들이 좀 이렇게 임금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임금이 너무 열악해서 GDP로 산출했을 때는 좀 따라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우리나라 서비스하면 주로 어떤 걸 떠올립니까? 우리나라 서비스하면 주로 어디가 좀 떠올라요? 보통 이제 그 직장에 퇴직하신 분들이 주로 뭘 합니까? 처음에는요. 음식점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물론. 그죠?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보는 것처럼 우리 정과이 잘 말해서 고태 학생이 그죠?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은 GDP 낮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어?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어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을 정부에서 중점 육성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누가 예를 들어 볼 수 있나요? 어떤 게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이에요? 법률도 있겠죠. 법률 서비스. 뭐 그것도 있겠네요. 또요. 의료 서비스 쓸 수 있고. 이름표 좀 준비해 주세요. 이름표가 없으니까. 자, 또 어떤 서비스 있나요? 관광도 들어갈 수 있겠다. 또요. 컨설팅 들어가나요? 들어가겠죠. 그죠? 컨설팅. 우리나라가 맥킨지에 맡겨야만 그래도 괜찮겠지. 그죠? 우리나라 국내 컨설팅 업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맥킨지에 맡기잖아요. 근데 맥킨지에 맡기는 회사 치고 잘 된 회사 별로 없죠. 맥킨지는 대표적으로 뭐 합니까? 구조조정.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효과 나올지 몰라요. 근데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 이 문화에 사람 마음을 얻지를 못해서 결국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쪽에, 그죠? 뭐 선진국의 금융기법이 뭔가 다르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이라든지 이런 고부가치 산업에 해야만 우리 얘기 딱 나오는 것처럼 양쪽을 다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처럼 우리가 GDP 낮은 이유가 주로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저부가치 산업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특히 의료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의료 서비스, 그죠? 의료 서비스도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모 대학 같은 경우는 중동에 의료 서비스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동에 석유로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나라 또 어술이 대단하죠, 그죠? 우리나라 또 외우고 달라가지고 좀 한다는 친구들이 여과대가 많이 갔기 때문에 실력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 많은 돈을 주고 그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잘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서비스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둬야 되는 서비스의 특징, 그죠? 이 특징 때문에 제조업체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무형성,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유형의 제품과 달리 그죠?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기 전에는 질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유형화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유형화할 것이냐. 어린아이가 저 미국 같은 경우에 여행하다가도 어떤 간판 보이면 저기 가자 막 우기는 거예요, 그죠? 그 맥도날드의 간판이 뭘로 딱 유형화되어 있나요? 황금색 M자, 그죠? 딱 보면 벌써 아이들이 아는 거야. 저기가 가서 먹어야 될 곳이다, 그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다음 리츠 칼튼 호텔에 딱 투숙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데 투숙했으니까 뭐라도 가져가야지, 그죠? 그래서 막 비누 리츠 칼튼 생긴 거 막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경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하죠. 제조업도 어떻습니까? 생산한 다음에 저장했다가 판매하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생산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소비 속도가 생산 속도를 결정하는 경우죠, 그죠? 자, 미장원에 오시는 분이 오면은 바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오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미장원에 일하시는 분들의 수가 늘어나든지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소비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경우죠. 분리한다는 말 다시 말해 저장할 수 없다는 경우죠. 세 번째 뭐죠? 현장이 중요하다, 그죠? 현장. 서비스는 특히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회사 모 사장님은 하시는 일이 항상 전국의 객장들을 방문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그 건배사도 항상 하는 것이 우문현답 그래요, 그죠? 우문하면 막 또 상대방의 현답, 그죠? 우문현답 뭐의 약자인지 모르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 그죠? 서비스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장님 하시는 얘기가 자기도 처음 들어올 때는 현장을 잘 알았대요. 왜냐면 고객과 매일 만나다 보니까 막 고객 화합 내는 거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위로 자꾸 올라가게 되면 현장에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 보고하지도 않아요, 그죠? 웬만하면 위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현장에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보고하는 체계를 줄이는 게 좋겠죠, 그죠? 막 절차를 5단계 밟아올 것을 갖다가 조금 2단계로 줄여서 올라오게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질성. 누가 언제 어디서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서비스 질이 다르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막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마치고 논술 시험 열심히 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채점을 하는데 채점이 똑같은 답안지를 하더라도 아침에 할 때하고 오후에 할 때하고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너무 힘들는구나. 그러면 이제 보는 시각이 자꾸 나빠질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들어보니까 공인회계사 채점하는 분들 똑같아요. 굉장히 정말 신선한 마음으로 채점에 임했지만은 오후에 가면 갈수록 양은 많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이질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답안지에 대해서 여러분 논술에 대해 가지고도 채점도 마찬가지예요. 1차로 어떤 사람 채점하고 2차로 또 한 사람 채점하고 그 사이에 편차가 5배로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동일한 답안지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 똑같은 감기 환자를 하더라도 어떤 병원에 따라서 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병원은 약을 한 줌 주고 어느 병원은 뭐 한 몇 알 주고 다 틀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죠? 하니까 요새 의료 서비스가 앞으로 지금은 이제 의사 분들 파악 워낙 세서 그러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 시스템 도입하면 되겠죠. 내가 아는 병명에 답을 하게 되면은 처방이 사실은 획일화해 살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쉽지 않는 경우가 사실 전문가 시스템 도입하면 제일 좋은 분야가 뭐였어요? 의료와 법률이죠, 뭐, 그죠? 법률 판사분 나름대로 다 그 형량이 다 틀리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 도입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에 대해서 질문하다 보게 되면, 그죠? 이 사람은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사실은, 그죠? 뭐 이왕이면은 막 과거의 예들을 다 DB화 해가지고, 그죠? 그 추출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이제 그 컴퓨터가 DB가 자꾸 발달함으로써 아마 추세는 점점 바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 회계사에 비하면 지금 회계사가 아무래도 그만큼 대우를 못 받잖아요, 그죠?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 워낙 변호사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교통 티켓만 담당하는 변호사 있죠. 그죠? 한 달 소득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죠? 자기 혼자 막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근데 옛날에 우리는 인원이 적을 때는 그만큼 그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점점 그런 서비스력이 점점 많아진다 하면 달라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질성.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그래도 좋은 변호사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률이 높더라. 저 사람한테 가게 되면 무조건 90% 성수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따라가죠. 사실 같은 내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이제 소멸성은 뭐죠? 일정 시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 이게 또 서비스의 대단한 점이죠. 광주에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운전사하고 손님 2명이 타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아깝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것이냐. 그죠? 소멸성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소멸성을 누가 해결하는 아이디어, 주재한 학생.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버린다.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죠? 시간이 되면 소멸되어 버리는 예가 어떤 게 있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가요. 제가 아까 전에 고속버스 얘기도 해드렸고. 우리 학생이 경험한 예가 있나요? 공연 같은 거 보러 왔는데 네. 야외 공연인데 비가 와서 취소되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네. 그렇죠. 그래도 그런 경우는 그래도 저 환불은 다 해주지 않나요? 그죠? 네. 그건 굉장히 극단적 예를 들었어요. 또 혹시 어떤 애가 있었나요? 그 영화 티켓을 받았는데 네. 기간 확인 안 했다가 지갑에 넣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지난 거여가지고. 그렇죠. 맞아. 공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물론 개인의 잘못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기업에서 볼 때는 이제, 이게, 기업에서 어떻게, 할 수 있죠? 기업에서는 가능한 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소멸된다 하는 말은 기업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불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죠. 그죠? 극장의 좌석이 300석인데, 그죠? 그 시간대에 꽉 차야만 양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100석이 비었다면 불량이 벌써 100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줄이는 게, 불량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줄일 수 있죠? 극장은 어떻게 줄여요? 가격 차별화, 그죠? 서비스는 가격 차별화 중요하죠. 아침에 오면 좀 싸게 해드릴게요. 그죠? 또 식당 점심 때 굉장히 피크에 많이 몰린다. 점심시간 좀 지나서 오게 한다든지, 그죠? 특히 이 소멸성 제일 많이 다루는 데 어디죠? 하면 비행기 좌석이죠. 비행기 타면 비행기 값은 천차만별이죠. 그죠? 예. 타면은 다 값이 틀려요. 그죠? 왜냐하면은 가능한 한 분량률을 줄여서, 그래서 소멸성 쉽게 말하면 수율 관리예요. 그죠? 어떻게 양품을 많이 더 만들어낼까? 양품이라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좌석이라 가정하면은 빈 좌석이 아닌 것이 바로 양품이죠. 그죠? 예, 그렇게 만들어내는. 공연 티켓이나 네. 구매를 하고 소비를 안 해도 사실 그걸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항공 좌석 같은 경우는 그저도 취소를 하는 거라서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실제 말 제공하는 입장에서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 학교 티켓도 마찬가지고. 자, 제공자 입장에서 본다 가정합시다. 우리 공연은 어때요? 제공자가 모든 좌석을 똑같은 가격 팔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VIP에서 먼저 만드는 경우죠. 훨씬 비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좌석은 또, 그 다음 또 로얄석을 만들잖아요. 근데 내가 다 욕심나가지고 다 VIP에서 만들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별로 안 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 형태를 잘 봐가지고 우리가 비행기 마찬가지죠. 1등석은 얼마나 해야 되고, 그죠? 다 욕심 1등석 하면 사람들 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비율들이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티켓도 다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막 차에서 망원경 보고 보는 그런 또 티켓이 있는가 하면은, 그죠? 또 앞에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야기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죠. 소비자는 특히 뭐가 서비스업에서는 철저한 그 환불이 중요하죠. 그죠? 제일 좋은 건 무조건 환불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때 물건 사면은 그런 환불 잘 반품은 있지만 교환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 이제 그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만족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돼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 기차표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시간 지나면 완전히 없어지나요? 뭐 어떻습니까? 시간 지나도 어느 정도 돈을 주나요? 혹시 누가 그런 경험해본 친구 없나? 기차표. 버스표도
아, 줍니까? 그 취소 시점 다 다르죠, 그죠? 취소 시점이 그 막 놓치고 나서는 50%인가 그거 괜찮네요. 다음 날 같은 경우는 더 가도. 그래도 얼마 정도 주나요, 대강? 그래도 한 70%에서 50%는 더 그렇죠. 이제는, 왜냐면, 그렇게 놓친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 서비스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가 너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었죠. 미국의 햄튼인, 그죠? 햄튼인 그 비즈니스맨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데, 거기서는 나는 잠자면서 굉장히 내가 좀 불편했다 그러면 100% 환불해 주는 거예요. 100% 환불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잘 자도 불편하다면 환불을 받아요. 그 미국에 그냥 환불해 주지 않겠죠, 그죠?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 그죠? 퍼센트 얼마인데 0.00. 근데 그 팔러시가 좋아가지고 재구매하는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 딴 데 가도 햄튼인 그런 팔러시가 있는 것이구나, 그죠? 그래서 그걸 철저히 분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새는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소비자 이제 주권이 강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말대로 출발해도 한 70% 정도 준다. 그럼 기차도 아마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결국에는 그 이동수단에서 하나의 그 경쟁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렇죠. 비행기는 어떨 것 같아요? 비행기 놓쳐버렸다. 비행기 가격은 더 비싸잖아요. 놓치면 끝인가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야, 놓쳤다, 그죠? 그 실제로 비행기는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경우는 그대로 다음에 날에 또 다 태워주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죠?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서비스는 고객 경험이 중요하고 이왕이면은 그런 좀 전설적인 그런 야 고객이 이거 정말 좋았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해주면 오히려 더 낫죠. 그런 사람 또 자랑하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5개 다 기억하겠습니까? 첫째는 무형성, 그죠? 생산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현장이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이질성, 소멸성. 자,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서비스는 절대 재고로 쌓아둘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아까 전에 어필 말할 때 제조업체 좀 다르다 얘기했는데 보십시오. 체이스라는 사람이 체이스는 저 USC의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서비스를 분류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보면 재밌는 것이 분류할 때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분류했습니까? 고객의 접촉도. 고객과 긴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지 나누어서 순수한 서비스는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준제조업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죠. 그죠? 물론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얘들이 다 미국의 얘들이니까 우리나라에 꼭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크게 보게 되면은 순수 서비스는 좀 그래도 이야기되죠. 헬스센터, 그죠? 헬스센터 같은 경우도 개인별로 이렇게 맞춤식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호텔 또 대중교통, 소매업소, 그죠? 혼합 서비스는 다음의 지점이나 분점 같은 경우는 혼합 서비스다. 본사나 주한기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접촉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는 그냥 준제조업, 그죠? 준제조업에서 영어로 퀘사이 매니팩처링, 퀘사이, 그죠? QUAS, 퀘사이는 거의 제조업체 유사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쓰면 안 되겠죠. 저기는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고객 접촉도에 따라 가지고 높고 낮음 구별했는데 낮은 경우에는 제조업처럼 운영하면 된다. 이 체이스도 대단하신 분인데 이 아이디어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아요. 이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많이 쓰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토마스 아니고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쓰는 앞으로 배우지만 신맨이라는 사람의 요 매트릭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신맨 하기 전에 먼저 또 토마스라는 사람도 또 자기 나름대로 서비스를 분류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분류했잖아요. 서비스가 사람의 기반을 두고 있는 서비스냐 아니면은 어떤 설비의 기반을 두고 있는지, 그죠? 자, 그리고 사람인 경우도 전문가가 일해야 되는 것인지, 그죠? 또 아니면은 비숙련된 경비 서는 것이라든지,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또 분류 잘해가지고 이제 분류의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분류 기준에 기업들이 잘 매칭이 돼야 되는데 열심히 분류해놓고 나서 매칭이 안 되는 기업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토마스 이렇게 분류할 때 이렇게 보면은 웬만한 데게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사람과 설비를 또 나누어질 것이고, 그죠? 설비인 경우도 자동화 설비냐 아니면 조작자가 또 필요한 것인지, 그죠? 이 사람의 분류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서비스 업종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이제 분류체계 잘못된 경우죠. 그래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연구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분류체계를 만듭니다. 나름대로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근데 만들었는데 그걸 설명 안 되는 그런 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런 분류체계가 이제 문제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분류체계가 또 시점이 지나면 다시 바뀌게 되는 경우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토마스 분류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는 포함된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사람 속에는 전문가, 숙련 노동, 비숙련 노동. 당연히 다 커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설비인 경우에 숙련, 비숙련, 자동화. 이런 식으로. 그래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많이 활용이 안 돼요.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분류했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해야 되는 경우죠. 이 사람 관리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요거는 여러분 이제 알아둬야 돼요. 논문을 읽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사람 분류죠. 신메너라는 사람은 인디애나 대학의 교수분인데 이 사람은 체이스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활용한 거예요. 체이스의 아이디어를 확장했습니다. 체이스가 뭘로 분류했죠? 아까 전에 고객 접촉도. 맞습니다. 기억나죠? 근데 고객 접촉도 가지고 분류했죠. 고객과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지. 이 사람은 한 차원 더 집어넣었습니다. 뭐냐면은 노동의 정도. 그죠? 자, 변호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변호사하고 고객은 접촉도 물론 많지만은 노동 강도 되게 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념해서 매달려야 돼요. 왜? 그 사람 성수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서로 교류하면서 또 의뢰인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죠? 반드시 변호사 물어보고. 그러니까 노동 정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둘 다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전문 서비스잖아요. 그죠? 전문 서비스는 상호작용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노동 강도도 굉장히 세다 보시면 되죠. 이쪽 어때요? 여기는 항공사. 여러분 전화하면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죠? 좌석 어디 원합니까? 창가, 뭐 흡연석 이 정도지 뭐. 그죠? 더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이름 뭐라 붙였죠? 분류한 다음에 이름이 중요하죠. 여기는 서비스의 팩토리다. 그리고 서비스 팩토리라는 말은 그냥 제조업체처럼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서비스 샵을 했는데 서비스 샵은 제조업체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는 안 했지만은 잡샵 해가지고 잡샵이라는 것이 서비스업에 와서 서비스 샵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여러분 이 서비스 샵은 어떤 의미로 서비스 샵으로 적었을까요? 혹시 병원 요 예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누가 한번 설명해 볼 학생이 있나요? 왜 저기가 서비스 샵인지. 여러분 또 샵이라는 뜻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다. 그럼 좀 여러분이 그 병원 예를 들면은 그 샵을 설명할 수 있을 건데, 그죠? 누가 혹시 한번 설명해 볼 친구 있나요? 보니까 노동 정도는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상호작용은 많이 해야 돼요. 왜? 병원은 의사 선생님 장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모든 과를 다 방문하나요? 오늘 마침 병원 온 김에 오늘 다 해보고 가자. 그런 사람 있나요? 안과, 뭐, 피부과 다 가나? 안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과에 맞게. 자동 수리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보면 엔진에 무슨 문제 있어 올 수 있는 경우도 많죠. 어떤 사람은 오일 체인지 할 수 있는 경우고, 그죠? 그래, 하나의 샵 형태죠. 병원에 왔을 때 나는 소아과만 그냥 들려서 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서비스는 어때요? 상호작용이 필요한 대신에 노동 정도 높죠. 그죠?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서비스.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구분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 논문이 왜 중요하냐. 여기에 뭐가 더 추가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두 가지 분류 변수로 서비스를 구분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제시해야만 그게 정말 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분류만 하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분류해서 딱 보니까 사람이 나는 변호사를 다루는 법무법인이네. 그럼 법무법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뭘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무법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항공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법무법인의 대표라 생각해 봅시다. 법무법인의 대표. 법무법인의 대표라면은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우리 정주영 학생 얘기해 볼까요? 내가 법무법인의 대표라면은 뭘 제일 신경 쓸 것 같아요? 힌트는 나와 있어요. 상호작용이 아주 높더라.
그리고 노동 정도 그 고객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법무법인의 CEO로서 다른 법무법인하고 차별하기 위해서는 뭘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 한 번도 이때까지 소송해 본 적 한 번도 없죠?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경우죠, 그죠? 소송한다 그러면 일단 누구를 찾아갈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요? 아무 변호사를 찾아갑니까? 그래서 조사해 보면서 누가 이분 내에 좀 더 잘하는지 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법무법인 대표는 거꾸로 하면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둬야 되나요? 고객이 그런 사람 찾아간다 그러면은 법무법인의 대표라면은 역시 그런 사람을 내가 고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중요하죠. 여기는 대단한 변호사나 의사 스카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적어놨지 않습니까? 척추의 권위자 어떤 분 우리 병원에 월수 오십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런가 많죠, 그죠? 또 어느 대학 병원에 간 박사가 있는데 그분 만나려면 한 3년 기다리는데 가면은 30초 만에 일어서시오, 앉으시오, 되었습니다, 가라 그래요, 그죠? 사람이 그러다 막 마음이 놓이는 경우가 전문가가 봤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전문 서비스는 그런 사람을 고용하는 게 중요한데 고용만 해가 되겠습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딴 데 가버리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매번 생활에 불편한 점 없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중요하겠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경우죠. 변호사가 최고의 변호사 뽑았지만은 법은 계속 바뀌는데 그 사람 옛날 방식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법률 세미나에 가신다면 그것도 막 지원해 드리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고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계속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전문 서비스의 CEO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왔는 이 변호사끼리 그냥 수직적인 상하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거기에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관계가 뭔가 수평적인 관계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변호사 어떻게 불러요? 파트너 변호사. 그죠? 파트너 회계 써야 되는 거지. 그죠? 계급하면 되게 싫어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로. 왜냐? 그 사람은 그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 여기에 내가 CEO라면은 사람을 고용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장할지 그걸 어떻게 염두에 둘 것이냐. 그럼 가장 극단에 있는 항공사다. 항공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윤정 학생 얘기해보라. 내가 항공사의 CEO다. 그죠? 여기는 보니까 상호작용도 필요 없고 노동 정도도 별로 없어요. 여기는 사람하고 당연히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고용하겠죠. 그죠? 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정말 이 신면이라는 사람이 이것만 해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각각에 있는 CEO가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했기 때문에 이 논문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경우죠. 자, 우리 윤정 학생은 최근에 비행기를 태어나서 타본 적 있나요? 일단은요. 태어나서 비행기 타본 적 있어요? 어디까지 가봤어요? 그랬어요? 제주 아직까지 그럼 그 교환 학생 아직 경험은 아직 없네, 그죠? 그래 제주도 뭐 어떤 비행기 타고 갔나요? 제주도는 비행기가 많지는 않잖아, 그죠? 어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봤나요? 그러면 몇 년 전인가요? 그러면 일단 묻는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혹시 비행기 타본 학생 있나요? 한 최근에? 언제 타봤나요? 가장 최근에 원래 저놈 최근이죠. 근데 중학교 때 부모님하고 같이 안 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쉽지는 않은데. 어때 최근에 타보니까 예전에 최근 탄 거 말고 그 전에도 언제 탔죠? 한 5, 6년 전에도 타본 적 있나요? 네. 그러면 좀 변화를 좀 느꼈겠네. 그죠? 어떤 변화를 느꼈죠? 자, 비행기 타러 이제 공항에 갑니다. 특히 해외 가면 더 빨리 느낄 수 있는지 국내로도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착됐을 때 약간 다른 근데 우리 학생들은 물론 이렇게 정답 안 좋은 걸 얘기를 하네. 뭐 환불에 대해서 연착에 그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어떻냐 하면은요, 혹시 여러분이 그 비행기표 끊을 때 예약하잖아요. 예약 번호 나오잖아요. 그 번호 내가 갖고 있으면은 공항에 갔을 때 그 줄에 서서 기다리나요? 어때요? 내가 번호 다 있고 특별히 가방도 별로 없다, 붙일 것도 없다. 붙이려면 그 줄에 서 있어야 돼요. 가방도 없어 어떻게 하죠? 웹 체크. 그 앞에 키오스크 있죠, 그죠? 그렇게 예약 번호 탁탁 누르면은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굳이 사람이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냥 자동화하는 게 사실 최고예요. 자동화하는 게.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저기는 자동화하는 게 최고죠. 자동화하는 게. 그죠? 그렇지만 혹시 몰라서 사람 몇 명을 비치해야 되는 경우죠. 짐을 가지고 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짐도 앞으로 자동화할 수 있겠죠. 계량 딱 해가지고 목에 놓으면 얼마 오버하면 딱 차지 딱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나 돌발 상황 대비하는 인력 몇 명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저기는 자동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화 한다면 어떤 점을 또 신경 써야 돼요? 자동화 한다 하면은 뭘 신경 써야 돼요? 내가 막 지금 당장 가장 좋은 기기 갖다 놓는 게 필요하나요? 아니면은 야, 이 자동화가 어떻게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지 좀 살펴가지고 몇 년 뒤에는 더 좋은 거 나오네? 값도 저렴하면서 그럼 기다려야 되겠죠. 저기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거기에 딸려있는 두 가지가 뭐가 중요하면은 자동화 돈이 많이 들잖아, 그죠? 그래서 큰 자본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발전 추세를 잘 연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기업 보면은 자동화 그냥 얼른 커피가 했다가 갑자기 뒤에 두 종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 경우. 그 여러분들이 혹시 삼성 S6 갖고 있는 학생 있나요? 너무 열심히 부모님이 뭐 선물한 삼성 S6 엣지 갖고 있는 친구 있나요? 우리 송병호는 언제 갖고 싶은 마음이 언제 뭐 계획이 있나요? 지금 사는 건 언제 산 거예요? 뭐 나쁘지 않네요, 그죠? 나쁘지 않네요. 야, 보니까 그 S6 엣지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삼성전자 자문하면서 물어보니까 뭐 여러분 혹시 그 T 전화라고 들어봤나요? T 전화 못 들어봤나요? 여러분이 가장 깨어 있어야 될 그 가장 그 시류에 제일 민감해야 될 대학생인데, 야, 우리 너무 전통적인 학교에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딱 치는 순간에 내 전화번호에 있는 친구는 물론이고 모든 전화번호 다 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느 장소 고민할 필요 딱 치는 순간에 뭐 이인영치면 이인영치까지 다 나올 정도에 연결하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는 114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 있으면 동시에 뜬다든지, 그죠? 그래서 그분 얘기가 이런 걸 심어놔도 그걸 이해해주는 소비자가 별로 없대요. 그죠? 이해해줘야 고마운데 그걸 별로 이해 안 해주니까, 그죠? 근데 그 외에도 사실 엄청 많은 것들이 이제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 두 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상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틀리면 막 엄청나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경우죠. 전문 서비스 어때요? 유도리 줘야 되네. 그죠? 약간 너가 알아서 하시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도 보게 되면은 명령을 내리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뭐 훈령을 내리는 경우 다르다는. 명령은 그냥 지시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훈령은 어떤 범위만 주고 너가 알아서 하라 아이디어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쪽은 전문 서비스는 오히려 막 지시하는 것보다는, 그죠? 어느 정도 큰 틀만 주고 거기서 당신이 알아서 하시면 더 아이디어 많이 내는 경우고, 서비스 공경은 100% 지시해야 돼요. 100%.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 KFC에 내가 아르바이트 일한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야, 이거 튀김 온도를 얼마에 맞춰야 되지 걱정합니까? 넣어서 땡 하면 그냥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동화 돼 있잖아, 벌써. 자동화. 그죠? 또, 야, 이거 한 스푼 얼마나 담아야 되지 걱정할 필요 없잖아. 한 스쿱을. 그죠? 용기 만들어 놨잖아요. 딱 뜨면은
딱 거기에 맞게 항상 한결같이 비슷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이 필요 없고 노동증도 필요 없으니 가능한 자동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것이 100% 쉽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리고 수직적인 상하관계, 여기는 수평적인 상하관계, 그리고 내가 뽑았는 사람의 장래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자녀의 교육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의 모 대학에서 중동에 갔는데 뭐 희망자가 엄청 많대요. 가게 되면 일단 자녀 가장 좋은 외국인 학교에 그런 다 대주고 돈이 공짜예요. 그리고 월급 우리나라에 3배를 주는 거예요.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막 어설이 가고 싶어 난리예요. 그죠? 단지 불편한 거는 이제 정말 얻는 생활을 한다 하는 것 외에는, 그죠? 그래도 뭐 얻는 생활 몇 년 하면 또 돌아와서도 이제 좋은 것이니까. 그런 조건에서 누가 그 열사의 나라에 가겠습니까? 그죠? 그거죠. 거기는 대학도 세웠는데 좋은 학생 유치해야 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뭐 왕립 학교 세워 제가 듣기로 여러분이 간다 그러면은 장학금을 엄청 많이 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이 가서 그 학교를 빛낼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교수들도 그거 간다면 뭐 엄청 많은 돈을 주고 데려가죠. 아직 많이 가진 않지만 이제 뭐 하여튼 간에 그런 파격적인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뉴욕 대학 좋은 대학에는 발빠르게 벌써 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쪽에 벌써 캠퍼스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뉴욕 대학의 시각 중동 캠퍼스 되는 경우죠. 그죠? 마치 그 뉴욕 주립대가 여기 우리나라에 캠퍼스에 있듯이. 예, 그런 거 똑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죠? 분류와 각각에 대해서 CEO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신매너의 연구는 아주 체이스 연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죠. 왜냐하면 분류 변수가 벌써 2개잖아요. 그죠? 우리가 OEM을 통해서 이 분류 체계 많이 배웠죠. 마이클 포트의 분류 체계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항상 기준 2가지 가지고 분류하는 걸 많이 공부했죠. 예. 자, 이 사람도 분류한 이 사람 거는 별로 쓰지 않아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분류하려고 고생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켈로그와 니라는 사람도 분류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제조업체 아이디어 갖고 이 사람 한 거예요. 여러분, 제조업체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생산 공정과 제품 행렬 해서 뜻이 뭐냐면은 이쪽에는 생산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 공정 대신 이 사람이 서비스 프로세서 이름 바꾸었죠. 그리고 제품 행렬 대신에 서비스 패키지로 바꾸었잖아요.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생산 공정이 쉽게 말하면 연속형 생산이다. 그럴 때는 제품의 종류가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경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왜냐하면 많이 생산해가 단가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조업에 있어가지고 생산 공정, 제품 행렬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은 요 대각선에 있을 때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속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제품이 아니고 여러 제품이 있다.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경우죠. 그래서 대각선 밖에 있는 경우는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각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딱 여러분 금방 이해돼요. 전문 서비스라면 그 사람한테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죠. 그죠? 우리 정말 그 부자에 대해 가지고 가장 관심 가지는 상속이다. 그럼 상속에 대해서 철저한 서비스 해주는 경우죠. 그런데 전문 서비스를 갖다가 이런 것도 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돈을 못 버는 경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서비스 공장이다. 이는 어때요? 포괄적으로. 모든 데 해당되는 거. 그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대각선 상에 있을 때 돈을 벌고 대각선 밖에 있을 때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각선 옮겨와야 되는 경우에. 그죠? 그것이 키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를 나누었을 때 유일한 패키지냐 아니면 좀 선택적이냐 아니면 아무거나 다 되는 포괄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매칭을 시킬지. 이 사람도 이런 연구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인용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죠? 제일 많이 인용이 누구라 그랬죠? 신매너. 신매너의 그 4가지 서비스 분류 체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서비스 공장. 또 뭐 있었죠? 서비스 샵. 그 다음에 대량 서비스. 전문 서비스. 이 4가지만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뭘 배워야 돼요? 분류 기준을 배워야 되죠. 그죠? 잘못 공부해가지고 4가지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어지지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분류 기준이 뭡니까? 하나는 상호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하나는 뭐 있었죠? 노동의 정도가. 그죠? 노동 정도가 많고 상호작용도 많더라. 어떤 서비스입니까? 노동 정도도 높고 상호작용도 많다. 그러면은 전문 서비스. 그죠? 그 반대쪽은 어떤 서비스죠?
하면은 서비스 공장. 그죠? 그렇게 이제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서비스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해가지고 쇼스탁이는 사람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제조업체 청사진 얘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자, 이 서비스 청사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간단한 예인데, 여러분 서비스 청사진 치면은 막 논문이 또 엄청 많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요 가시슨 하는 말은 고객들은 요 위에밖에 안 보는 거예요. 밑에는 고객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죠? 이건 가장 간단한 얘기죠. 그럼 고객은 주문하고 물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빨리 고객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죠. 주문이 주방에 빨리 전달이 되고, 그죠? 그래서 어느 서비스업은 어때요? 사람이 워낙 많으면 어떡합니까? PDA 같은 거 갖고 와서 요 쳐서 바로 주문 받아서 받죠, 그죠? 줄에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건 어떻게 돼요? 이미 주방으로 다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주문 처리해서 배달하는 거죠. 치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치과요? 여러분 치과 병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받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치과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에 주차가 제대로 안 되었다. 그럼 벌써 뭐 딜레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은 도착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서비스 받아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지를 도면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실수를 방지하는 것을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되죠. 호텔에 예를 들면 어때요? 호텔에 도착해서 결국 방에 가서 이제 머물다가 떠나잖아요. 근데 호텔에 도착해서 등록 시스템에 가니까 자기인이 빠져 있다면 안 되는 경우죠. 그죠? 또 호텔에 도착했는데 가방을 줬더니만 자기 방에 또 가져오지 않으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실수가 일어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가방이 제대로 된 그 방에 배달이 안 됐느냐. 그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 중요한 것은 서비스 청사진은 핵심은 뭐냐면은 고객이 서비스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가능한 시간을 짧게 하겠다는 게 키예요. 짧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면은 고객이 보이지 않는 부분, 가시선 아래에 있는 부분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경우죠. 그죠? 뭘로 준비합니까? 주로 정보 시스템으로. 그죠? 정보가 잘 됐으면 등록도 제대로 됐을 것이고, 그죠? 딱 도착하면 그게 다 이름이 나오면서 거기에 맞게 멘트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야, 어디에서 주로 실수가 일어나더라. 이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우편번호가 세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세 자리, 네 자리 적었다. 그러면 삐 소리가 나면서 바로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경우죠. 그죠? 그래서 입력하는 순간에 고객님의 주소가 잘못 입력됐다. 바로 알려주면 그 사람이 바로 수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제 청사진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예의 사실을 많이 쓴다 보시면 어때요? 골프장이든 또는 음식점이든 간에, 그죠? 다 그려볼 수 있죠. 그죠? 네. 실제로 예전엔 제가 기말 시험 때는 이제 이런 문제 많이 냈죠. 병원, 여러분 한 번씩 병원 다 가본 적이 있으니까. 그죠? 병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청사를 한번 그려봐라.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죠?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가시선, 고객이 보지 않는 아래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잘 이것을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죠? 그래야만 고객들이 빨리 해서 서비스 받고 이제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요새 병원들은 여기 3단계 더 나아 제가 제 밑에 학생하고 논문을 쓴 거 보게 되면은 이제 끝나고도 또 고객들한테 경험을 가장 좋게 해드려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서비스 어땠습니까? 문자나 발송하면 고객들이 또 기분 좋은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걸 통해 또 사람한테 또 재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청사진을 통해 가지고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하고 또 고객의 재추천이라든지 또는 재구매가 일어나게 하면 더 좋은 경우죠. 그죠? 우리 호텔에 투숙했네요. 고마워서 다음에 미리 또 하나 어떤 기념일 전에 다시 또 쿠폰 발행해 주는 경우죠. 선생님은 작년에 투숙했고 이번에 오시면 우리가 조금 더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드리고 또 어떤 추가 서비스를 좀 드리겠다. 그럼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이게 정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기록해뒀다가 하는 경우죠. 심지어 자동차 정비업체 다 씁니다. 엔진 오일 딱 필요마다 갈아야 되잖아요. 그럼 교환해야 되는데 딱 메일이 날라오는 경우죠. 이제 기아가 엔진 교환한 지 이제 3개월이 다 돼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 이 쿠폰 갖고 오시면 또 할인해 주겠다. 다 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재구매, 재추천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 제가 응급실 때 이야기했죠. 응급실에 들어왔다 급히 나가야 되는데 또 가장 실수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빨리빨리 처치하고 나서는 바로 봉합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막 핀셋이 봉합하고 나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실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제가? 하도 실수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수술용 도구를 담는 트레이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그릇에 수술용 가위, 핀셋 딱 담아가 그 그릇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그럼 봉합하면 되는 경우죠. 우리 화장실 체크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면 대충 한 것 같지만은 그 체크 난을 만들었잖아요. 와서 딱딱 체크하고 가면은 된 거죠. 그죠? 그게 하나 빠졌다면 잘못된 거고. 아시겠죠? 보면 바닥에 물이 있나, 다 점검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청사진 통해서 나오는. 이걸 통해 어디에 주로 실수 많이 일어나고 바닥이 미끄러 사람들이 큰 사고가 났더라. 그죠? 여러분 미국에서 봤죠? 그 구글의 대단한 분이 그 헬스 센터에서 헬스 기구 타다가 넘어져가 결국 세상 떠났잖아요. 그죠? 뇌진탕으로. 그죠?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런 사고 일어날 만한 부분에 미리 조치를 취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응급실은 그런 것이 엄청 많고, 제가 물론 미국도 오진이 많지만, 그죠? 여러분 신문에 많이 보잖아요.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왼쪽에 기부사고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엄청 많죠. 그래서 반드시 반복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검사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물어보고 또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 피검사 급해서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 분명히 서비스업은요, 제일 중요한 서비스업은 실수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수는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실수에 대해서 혹시 일어났다 하더라도 바로 고객한테 거기에 맞는 그런 보상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그것도 고객이 좀 차별만 하는 경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청사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리는 법은 이제, 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전체를, 과정을 그림으로. 가능하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자세하게 그려요, 자세하게. 그냥 간단하게 서비스업에 도착했다 떠난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과정을 잘 따라가, 고객을 옆에서 따라 동행해 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요런 부분에 불편한 것이구나.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실수 가능점. 어디서 실수가 일어나는지를 미리 파악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죠? 각 단계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요 단계는 얼마 걸리고, 그죠? 그리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끝으로 성과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경우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돈을 많이 못 버는 것이구나. 우리 고려대학교 병원도 항상 걱정이 뭐죠? 진료는 많이 오는데 정말 돈 되는 수술은 딴 데 가버리게 안 되죠. 정말 돈 되는 수술은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다른 쪽 병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문제죠. 여러분, 카톨릭 대학교 병원 혹시 한번 가본 학생 있나요? 그 보석터미널 근처에. 시설 엄청나게 지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5대 병원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더 재미있는 것은 돈을 더 내도 여기 뭔가 믿음이 가니까 또 이제 오는 경우죠. 이 서비스업은요, 돈이 저렴하도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서비스업은 정말, 그 서비스에 내가 저음가로 공략하겠다 실패한 경우 많아요. 그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 정도 부담하게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돈을 더 버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서비스 가격을 경쟁한다, 실패하는 경우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서비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가격 차별화. 그죠? 제가 학기 초부터 예를 든 게 있죠? 서울에서 LA 가는데 나는 빨리 가야 돼. 1,000만 원 내고 싶다는 사람은 1,00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500만 원보다 얼마나, 이러면 벌써 반 손해잖아요. 나는 시간이 많아가 표만 있다면은 언제든지 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50만 할 때 가겠다는 사람은 50만 원 드려야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가격 차별하죠. 페덱스 똑같잖아요. 급한 사람은 더 받고 빨리 보내주고. 그죠? 아마존 똑같잖아요. 내가 급한 사람은 익스프레스로 원하면 돈 더 내고 빨리 받지 않습니까? 가격 차별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격 차별화. 서비스는 가격 차별화, 그 다음에 실수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어났을 때 빠른 회복. 그게 중요한 경우죠. 우리 호텔에 주무셔서 불편했죠? 내역하면은 바로, 그죠? 환불해 주는 경우.
미국의 코스트코 왜 성공했습니까? 고객들이 물건 사면은 1년 이내에 언제든지 환불해 주는 경우, 언제든지.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좀 먹다가 가져와도 또 환불해 줘. 먹다 보니 맛이 점점 없어지더라. 그럼 또 일단 환불해 주는 경우죠. 이유를 묻지 말고 환불해 줘. 그죠? 컴퓨터, 그 빠른 컴퓨터는 6개월 내에 환불해 줘. 6개월. 그죠? 그러니까 제조업체 물건 팔아도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환불이 안 되고 1년 지나야만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 더 재밌는 것은 영수증도 필요 없어요. 우리 영수증 있나 물어봐. 아직 영수증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람 회원 번호 있으니까. 그죠? 딱 치면 다 나오는 경우죠. 고객 마인드에서 하기 때문에 다 있는 경우죠. 그죠? 영수증 하나에 그냥 하나에 캘리포니아에서 물건 사고 내가 뉴욕 가서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 그거 가서 코스트코가 또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그런 식으로 서비스는 무조건 환불이 좋다 그래요. 무조건 100% 무조건 환불. 그리고 실수 일어나는 부분을 가능한 미연에 방지하는 경우. 그죠? 그래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자, 고객 접촉에 따라 차이 납니다. 서비스 디자인할 때 고객 접촉이 많이 일어난다면 고객 근처에 가 있어야 되는 경우죠. 고객 접촉 필요 없다. 그럼 공급자 중심으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떤 신문사에 뭐 공모라든지 기업체 공모에서 상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선배 중에서도. 그죠? 상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 아이디어 내는 게 중요하겠죠. 고접촉과 저접촉을 구분한다 하면 또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그죠? 보니까 어때요? 예측, 접촉이 많이 일어난다? 단기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저접촉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제조업체 비슷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리고 능력 계획, 이것은 최대 수용가 일치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죠? 임금, 돈을 가능하면 많이 줘야 되죠. 그리고 또 품질 통제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생산 계획 무제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면은요. 서비스에서는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보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조직은 주로 여러분 어떻게 배웠죠? 피라미드 조직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아는 피라미드 조직. 이렇게 우리 배웠는데, 서비스에는 피라미드 조직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서비스는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역T자 조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점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위로 갈수록 사람이 전통적인 삼각형처럼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정보 시스템 통해서 다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일 중요한 말이 서비스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서비스 정보 없이 한다 쉽지 않죠. 그죠? 하다못해 여러분이 슈퍼마켓 하나 가도 여러분에 대해서 포인트 다 쌓아가지고 거기에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철저하게 정보를 가지고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뭘 합니까?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죠? 분당의 어느 레스토랑에 손님이 자꾸 와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손님이 주로 40대 주부들이 많이 오더라. 그럼 그분들 대상으로 어떤 새로운 상품을 또 제안할 수 있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끝으로 우리 품질. 자, 서비스 품질. 이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여기도 가장 연구 많이 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파라수라만, 자이사물, 베리. 그죠? 줄여서 보다 PGB라 그래요. 이 세 사람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세 사람이 제품이라면은 가빈이라는 사람이 먼저 말을 했어요. 제품은 뭘로 품질을 평가하죠? 하니까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특징이 신뢰, 적합, 내구, 서비스, 신미, 인식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서비스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유형성 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5가지만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면 돼요. 이 PGB라는 사람이 서브퀄 해서 여러분 서브퀄은 서비스 퀄리티 줄임말이에요. 서브퀄을 해가지고 처음 10개 제안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4가지 업체를 가지고 4가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딱 요렇게 5개로 딱 그룹핑이 되면서 묶여진 거예요. 보니까 유형성은 그대로 유형성이고 신뢰성이고 대형성, 능력, 신용, 안정, 전달 이걸 다 합쳐져 가지고 확신성으로 묶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접근성이 좀 이해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묶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공감성으로.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죠. 공감성은 고객에 대한 얼마나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는지. 그죠? 확신성, 아무리 내가 서비스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죠. 그죠?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정말로 돕고 싶은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다음 신뢰성도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서브퀄이 크게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제 서브퀄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이 오기 전에 그 서비스업에 기대를 한다는 경우죠. 야, 이 정도 병원이라면은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근데 막상 와서 느꼈더니만 아니네 하면 큰일 나는 경우죠. 그래서 서비스 퀄리티, 서브 퀄리티의 핵심이 뭐냐면은 오기 전에 기대했던 것하고 느꼈던 것 차이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갭이 적을수록 만족도 높다는 것이고,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설문할 때 설문을 2번 물어야 돼요. 오기 전에 어떻게 생각 왔습니까? 어떻게 기대했습니까? 그리고 와서 어떻습니까? 2번 묻기 번거롭죠, 그죠? 그래서 서브 퀄에 대응해서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요, 이것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 이게 있어요. 그냥 서비스 퍼포먼스 약자예요. 서브 퍼포. 그죠? 서비스 퍼포먼스 그냥 마치고 어땠습니까? 물어도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서브 퀄하고 서브 퍼포 어느 게 좋은지 막 자기들끼리도 좀 아규를 했는데, 뭐, 최근은 서브 퍼포를 많이 써요. 왜냐면 설문지를 2세트를 물어가는 거는 너무 그 설문지에 대해 가지고 좀 사실 부담이다. 그죠? 거기에 설문지 사실 이 답이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브 퍼포에서 그냥 한만 물으면 된다. 서비스의 퍼포먼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대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 있죠. 자,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본 말들이에요. 자, 사람들은 요 서브 퀄의 핵심이에요. 서브 퀄의 핵심. 그죠? 그래서 요 세 사람 이 논문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논문인데 보십시오. 내가 기대했던 것 서비스하고 느꼈던 것 차이를 가지고 최소한 기대만큼 해줘야 그게 바로 고객 만족이에요. 기대만큼 해줘야 돼요. 근데 기대해서 왔는데 더 대단하네. 기대보다 인지가 더 크다 그러면 고객이 이제 감동하는 경우죠. 그죠? 고객 감동. 그런데 기대도 내가 수행하지 못했다. 다시 안 오는 경우죠. 이거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고객 감동. 여러분 한때 고객 감동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고객 감동, 뭐 고객 졸도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했는데 어쨌거나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 근데 요 품질에 쓰이는 차원이 바로 PGB가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그죠? 그거죠. 신뢰, 대응, 확신, 공감, 유형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기대는 어떻게 생기죠? 구전, 개인적, 니즈, 과거 경험인데 혹시 우리 배재현 학생은 핸드폰 살 때 뭐 어떻게 샀나요? 자기 스스로 조사해서 샀나요?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보고 샀나요?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삼성 써보는 거 좋아서 또 샀나요? 어때요? 일단 삼성에 익숙해서 자판부터 좀 천지에 익숙해서 그렇죠. 좀 선호를 하고 거기다가 오프질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가격 비교를 해보고. 그렇죠. 사람들이 한번 제품 쓰면 사실 변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 애플이 잘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애플을 공짜로 막 깔아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익숙한 친구가 나중에 또 사도 뭘 사겠어요? 애플 사는 경우가 많죠. 바로 그거죠. 그리고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생각보다 변화가 많지 않아요. 현대 타는 사람은 또 현대를 사게 돼 있는 거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천지의 방식이니까 또 그렇게 팔 수밖에 없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근데 실제로는 구전을 통해서 보통 많이 한다 그래요. 구전, 이게 괜찮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그 사용자 후기를 보면서, 후기도 엉터리가 많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좀 감을 잡아가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고객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일단 해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외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기업은 계속한다는 고객이 계속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도 실제로 뭐 해야 될 내용도 사실 더 많죠. 우리는 이제 가장 간단한 개념만 좀 설명해 드렸고, 여러분 공급 사슬을 하더라도 서비스에도 다르잖아요. 제품 공급 사슬하고 틀리죠, 그죠? 부품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하고 서비스의 공급 사슬 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서는 또 생산성 측정이 어렵잖아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물건 만들어서 딱 품질 체크가 바로 나오잖아요. 서비스는 아까 전에 주관적 다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래, 그런 생산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서비스는 사람도 또 다르게 뽑아야 되죠. 서비스 뽑을 때는 사람 뽑을 때 여러 가지 있죠. 어떤 상황들을 제시해가지고 그 상황에 어떻게 사람이 대답하는지를 봐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서비스가 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비스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종사하는 그런 쪽에는 서비스업이 혹시 더 많을, 제가 지금 야간에 KMB 학생들 보면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월등 많죠. 다 보면은 벌써 뭐
거의 다 서비스업이에요. 정권회사, 뭐 컨설팅, 은행 뭐 이런 식으로 딱 표가 나 있죠. 그래서 서비스업에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래도 역시 기본은 제조업의 아이디어다. 그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더 원능해서 설 수 있다. 우리가 배웠던 수혜 측의 계절성 지수 서비스 업체에 그대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죠. 단지 기간이 짧다는 것.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우리 6월 1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이제 많이 좀 서로 좀 더 조언들끼리 많이 만나가지고 특히 그 PPT 발표하는 주제 있죠? 그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느 회사는 물류를 자기 자체적으로 하다가 제3자 물류에 맡겼다 가정합시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치가 정확하냐, 그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제가 많이 보는 것은 어떤 항목을 잘 고려했나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다 남한테 맡겼다면 우리 자사에 털기 전에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트럭 가격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상적 트럭이 예를 들어서 한 대당 3억이다 가정합시다. 그럼 트럭이 있었던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또 명시하고. 그 대신에 또 어때? 제3자에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월 주는 돈들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거 고려.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AACSE 받다 하더라도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우리가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돈 내면서 우리 할 필요 없는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이게 명성에 도움 된다는 분도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적인 측면, 눈에 띄는 부분, 정량적인 부분, 또 눈에 띄지 않는 정성적인 부분, 그거를 잘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대충 해보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1보다 훨씬 커야 되는 거죠. 했더니 1이다 그러면은 기업의 채택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한 주제에 대해서는 거기가 좀 깊이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중요한데, 때때로 어떤 학생들은 기업체 점검한 자료를 해야 됩니까? 그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 자료 다음 해에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단지 어떤 항목을 고려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제가 이제 미리 기말에 가이드라인 설명을 하고, 특히 첫 번째 발표는 잘해야 돼요. 그 조가 바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